따라만 해도 건강해지는 채널, 하루에 1분만 투자하세요.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오쌤입니다. 오늘은 팔저림에 놓쳐서는 안 될 두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흉곽출구 증후군과 사변공 증후군인데요. 보통 병원에 내원하셔서 선생님, 저는 팔이 좀 저린데요 하면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목 디스크가 있으시네요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 디스크가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저는 한 20년 전에도 디스크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라고요. 과연 이번 증상은 정말 디스크로 인한 것일까요? 만약 디스크 때문이라면 왜 꾸준히 아프지 않다가 갑자기 다시 불편해지게 된 걸까요? 바로 신경이 팔로 내려가다가 다른 조직에 압박되어 저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정말 디스크 때문에 불편한지 확인하시려면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두 번째, 통증을 피하기 위해 고개가 옆으로 기울었는지. 이는 급성 디스크 증상을 감별하기 위한 간단한 검사입니다. 위에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만성 디스크 및 척추 질환이거나 다른 원인으로 팔저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흉곽출구 증후군과 사변공 증후군은 뭘까요? 흉곽출구 증후군은 치료사 선생님들께서도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목과 가슴 사이의 흉곽 출구에서 상완신경총, 쇄골하동맥, 쇄골하정맥이 압박되는 질환군입니다. 원인으로는 선천적 요인, 외상성 요인, 후천적 요인이 있는데 먼저 선천적 원인으로는 경륵골이라고 해서 갈비뼈는 흉추에만 있어야 하지만 7번 목뼈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란 갈비뼈에 의해 발생된 경우와 갈라진 쇄골 그리고 1번 갈비뼈의 기형 등이 이에 속하고요. 다음으로 외상성 요인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편타성 손상, 쇄골이나 갈비뼈의 골절 후 변형, 그리고 어깨 탈구나 경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후천적 요인으로는 거북목, 라운드 숄더와 같은 체형의 변형이나 직업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드는 교사나 수영선수 등에서 발병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무거운 가방을 장시간 어깨에 매는 습관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신경성, 동맥성, 정맥성이 있는데 어떤 것이 압박되었느냐로 구분하고 있어요. 먼저 신경성의 경우에는 흉곽출구 증후군의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주요한 증상이고요. 상완신경총을 압박하여 팔이나 손의 저림, 감각 저하, 근력 약화의 임상 양상을 보이며 주로 경추 8번과 흉추 1번 사이의 신경 분포를 따라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과 전환 내측으로의 증상이 발현됩니다. 정맥성의 경우에는 쇄골 하정맥이 압박되어 팔과 손의 부종, 청색증 등의 임상 양상을 보이고 동맥성의 경우에는 쇄골 하동맥이 압박되어 손이 창백해지며 차가워지고 맥박이 약화되는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사변공 증후군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변공은 상완골, 대원근, 소원근, 삼두근 장두라는 뼈와 근육으로 둘러싸인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서 후상완 동맥과 애과신경이 압박되는 질환입니다. 이것도 신경성과 혈관성을 나눌 수 있는데 신경성의 경우 삼각근과 소원근을 지배하는 애과신경이 포착 및 압박되면 어깨관절의 외전과 외회전이 약화되고 근위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어깨 외측부에 저림이나 감각이 소실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혈관형의 경우에는 후상완 동맥의 압박으로 인해 팔, 어깨 부분의 혈류가 감소하여 특히 팔 외전이나 외회전에서 혈류 장애가 심해져 통증 및 냉감이 발생합니다.
이 사변공 증후군은 병변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정적인 사변공 증후군입니다. 이는 섬유띠와 낭종, 종양 등 고정된 구조물에 의해 압박되어 발생하는 기전이고요. 휴식과 재활에도 호전이 없어 조기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동적인 사변공 증후군인데요. 근육의 비대로 인해 반복적인 압박이 발생하여서 재활과 휴식에 반응하며 수술은 재발 시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흉곽출구 증후군과 사변공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흉곽출구 증후군과 사변공 증후군은 어떻게 우리가 재활을 가져가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흉곽출구 증후군을 위한 첫 번째 스트레칭은 사각근 스트레칭입니다. 사각근은 전, 중, 후 사각근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완신경총이 전, 중 사각근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이때 근육의 비대로 인해 압박 및 포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사각근의 경우는 손을 반대쪽 머리에 대고 당겨 고개를 옆으로 기울입니다. 그대로 15초 유지해 주세요. 전사각근의 경우에는 중사각근을 스트레칭했던 것처럼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후 턱을 천장 방향으로 약간 돌려주세요. 그대로 15초 유지해주세요. 다음은 소흉근입니다. 소흉근은 어깨의 오회돌기에부터 갈비뼈로 향하는 근육입니다. 이 또한 사각근과 같이 신경 및 혈관이 근육의 비대로 압박 및 포착되어 통증 및 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흉근을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어깨보다 높게 120도 정도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여 스트레칭 합니다. 추가적으로 반대쪽 어깨를 뒤로 돌려 몸통을 회전하면 더 강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15초 유지하세요. 다음은 하부 흉추 신전을 위한 다이아몬드 프레스 자세와 배밀이 자세입니다. 하부 흉추의 신전은 직접적으로 흉곽 출구 증후군을 호전시키는데 작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흉곽 출구 역시 흉곽의 위에 위치함으로써 흉곽의 기울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근비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부 흉추를 젖히는 동작은 아기가 배밀이 하는 자세를 응용합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먼저 쇄골이 정면을 볼 수 있게 상체를 들어 올리고 팔을 몸쪽으로 당겨내는 힘으로 몸을 더욱 세워줍니다. 배꼽이 떨어지면 하부 요추에 신전을 유도하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갈비뼈 하부가 바닥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동작을 수행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앞으로 배밀이를 해보세요 라고도 운동을 주문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음 견갑대의 안정화 운동으로는 플랭크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견갑대의 안정화는 견갑의 하강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견갑대의 하강은 소흉근, 전거근, 하부 승모근을 사용하여 가능하나 소흉근이 추가적으로 자극을 받지 않기 위해 후인을 함께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네발기기 자세에서 손바닥이나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 등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그 상태를 유지한 채로 거북이처럼 목이 길어지듯 머리를 앞으로 보내 손과 손 사이에 위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동작은 15초를 유지해 보세요. 팔꿈치를 이용한 네발기기 자세가 쉽다면 팔을 펴거나 다리를 펴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변공의 한 변인 소원근을 이완하고자 합니다. 소원근은 날개뼈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이 부분을 폼 롤러를 이용하여 이완해 보고자 합니다. 폼 롤러를 바닥에 내려놓고 날개뼈 바깥쪽 부분을 그대로 얹어 옆으로 누워주세요. 그리고 15초 유지합니다. 해당 근육을 잘 찾으셨다면 몸을 위아래로 움직여 근육을 이완하셔도 좋고 팔씨름하듯 팔을 안쪽으로
돌려 이완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삼두근입니다. 삼두근은 머리가 3개이기 때문에 삼두라고 불리는데 2개의 머리는 위팔 안에서 끝나지만 긴 머리, 장두는 날개뼈에서 끝나게 됩니다. 사변공을 이루는 부분은 삼두근 중에서도 장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완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손을 머리 뒤로 보내준 후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잡아 당겨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팔꿈치를 약간 더 구부려주면 좋습니다. 동작은 15초를 유지하세요. 다음은 어깨 안정화를 위한 운동입니다. 먼저 삼각근 강화입니다. 애과신경이 포착될 경우 애과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삼각근의 근력 약화 및 감각 소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근에 자극을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삼각근 자극을 위해 밴드를 이용하여 30도, 45도, 60도, 그리고 90도와 120도 벌림의 5단계를 이용합니다. 동작은 각 각도에서 15초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밴드를 풀어낼 때 완전히 힘을 빼지 않고 천천히 내려놓도록 합니다. 어깨가 으쓱하지 않게끔 팔을 길게 밀어내어 출발하며 90도가 넘어 120도로 진행할 때는 손바닥이 앞을 볼 수 있게 약간의 회전을 더해주세요. 사변공을 이루는 근육 중 소원근, 삼두근, 장두는 어깨관절의 외회전을 유도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어깨관절 전면부에 안정성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내회전을 담당하는 견갑하근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견갑하근 강화 운동 또한 밴드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한 자세에서 팔꿈치를 구부려 팔씨름 자세를 만들어 놓고 밴드를 잡아 안쪽으로 당겨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손이 팔꿈치보다 바깥쪽에서 일자로 올 수 있게끔만 먼저 당겨보세요. 수월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손이 팔꿈치를 넘어 코 앞으로 올 수 있게 당겨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개수는 각 15회로 해주세요. 이번 7월 월간 재활은 팔과 어깨 통증 및 저림의 대표적인 2가지 질환 흉곽출구 증후군과 사변공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 질환 모두 신경과 혈관이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원인과 기전을 이해하면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팔 저림이나 어깨 통증이 반복된다면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전문의나 치료사의 상담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월간 재활로 올려드렸던 관리급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추가로 정해진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자면 도수치료를 받기 전 최소 주 2회 그리고 2주간은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처방을 받아 실시한 후 통증이 줄어들지 않았을 때 도수치료의 처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전 물리치료 처방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가 조금 애매하긴 하나 일간의 얘기에는 연초부터 물리치료를 4회 실시했다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그리고 만약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4회 진행했는데 타 병원에 내원해서 도수치료를 받기 원하신다면 기존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으셨던 내역을 발급받아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서류를 제출하고 도수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병원에서 비급여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받는 통증과 무관한 도수치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또 다른 재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